안녕하세요, 주라입니다. 오늘은 서피스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서피스가 면을 형성하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 텐데요. 이렇게 면이 두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필렛부터 들어가 보자면 이런 식으로 서피스에 만나는 부분을 부드럽게 굴려주는 것, 그게 바로 필렛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서피스 연장은 서피스가 가지고 있는 방향에 맞게 연장시켜 주는 겁니다. 히스토리 기록이 걸려있기 때문에 방금 같이 연동돼서 움직였는데, 히스토리 기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히스토리를 기록하는 겁니다. 역사를 기록한다, 뭐 그런 역사는 아니겠지만 물론 어떤 히스토리가, 그러니까 이 친구의 뭐 과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명령을 사용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토대로 이제 연동시켜 주겠다. 다음 동작들과 네가 사용했던 명령어들을 연동시켜 주겠다.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때그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항상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항상 사용하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리 파손 경고를 없애주시면 이렇게 파손되었을 때 경고를 없애주실 수 있고, 처음에는 뭐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파손 경고를. 그리고 이제 필렛은 그러하고, 유형도 X나 저는 크게 건드리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피스 연장에서 말씀드릴 거는, 제가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이 이렇게 곡선의 방향에 맞게 또 다르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래서 옵션들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못따기라는 것은 필렛과 비슷한 개념이나 이런 직선적인 면으로 접하는 부위가 형성이 되고요,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거리를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게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쪽에서 봤을 때 여기를 1, 2, 3, 4번 창으로 제가 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3번 창에서 봤을 때 길이가 다른 게 보이죠? 저희가 길이가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mm, 1mm 저희가 명령한 대로 잘 이행을 해줬죠. 그렇다면 가변 반지름 필렛이란 무엇인가? 변한다라는 겁니다. 핸들을 추가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쪽은 길게 빼줄 수 있고, 핸들을 다시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복사해서 같은 값을 이동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모두 설정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핸들 링크는 링크를 걸어줘서 추가를 해준다라는 느낌이고요. 여기서 이제 바꿔주게 되면 링크가 걸려 있죠.
딱히 사용 안 했고요. 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들 많이 뭐 개인의 스타일이 나뉘는 것도 있고 한데 이제 저는 좀 단순한 쪽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롤링볼, 레일 사이의 거리, 저는 롤링볼로 계속 사용했습니다. 네, 트림과 결합은 예로 해주시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됐죠. 아니오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결과의 부산물만 나오고 잘리고 다시 합쳐지는 과정이 없어지는, 네, 이 과정이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변 반지름 서피스 못따기는 마찬가지겠죠. 네, 명령어들 옵션 똑같고, 네, 못따기로 진행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서피스 블렌드란 무엇인가? 서로 다른 면들이 있을 때 그 면들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기능이다. 위치로 쳤을 때는 이렇게 직선적으로 나오고, 접선으로 치면 부드러운 곡선적인 면으로 연결시켜주고, 곡률은 조금 더 곡선적으로 곡률이 추가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면을 이어주는 새로운 면이 또 형성이 됐고요. 점 편집. 자, 점 편집에서 저희가 면에 해당하는 점을 표시하고 그거를 다시 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끄는 거는 ESC 그냥 눌러주시면 되고요. 편집점 켜기. 네, 편집점 켜기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점 끄기 마찬가지고, 선택된 개체의 점 끄기는 이렇게 개체를 선택해서 꺼준다라는 건데, 네, 써본 적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ESC 써주시면 되고, 제어점 삽입은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포인트를 늘려주는, 네, 컨트롤 포인트를 늘려주는 게 되겠고, 제어점도 제어점이지만 제어점 삽입한 것을 다시 제거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매듭점을 삽입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저희가 매듭점과 제어점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곡선적인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어점을 추가해 주시면 이렇게 형태가 변합니다. 제어할 수 있는 곳이 하나 더 생기면서 형태가 변하게 되는데, 형태를 바꾸고 싶지 않고 점만 추가를 하고 싶다, 어떤 위치에 라고 했을 때는 매듭점을 삽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점 개수는 늘어났으나 형태는 그대로죠. 매듭점을 추가를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딱 선택한 곳에 추가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선택한 위치에 이 매듭선이 생기면서 그 주변에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거할 수 있고, 삽입할 때 대칭이라는 기능이 있고, 대칭은 이 좌우가 똑같이 동시에 생긴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방향을 눌러주시면
자, U 방향, V 방향을 선택해서 해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자동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예, 중간점 사용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전환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거 옵션 창 확인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꼬임점은 이 꼬임을 삽입하는 거라 여기 차수가 점 개수가 유지되면서 다른 면이 두 개로 나뉘는 거를 확인하셨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부분을 꼬집어서 면이 두 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상 면이 두 개가 된 것은 아니라 하나의 면을 종이접기라고 생각하고 그런 꼬인 점이 생성이 됐다. 꼬인 면의 꼬인 접질린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접질렸다라는 말은 이상한데 접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이 좀 쉽지 않네요. 그냥 사용하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능동적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핸들 막대 편집기 와 이건 참 써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신기한 기능인데 정말 신기한 기능이네요. 이거는 알아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끝 벌지 조정. 네, 통제하기 쉽지 않네요. 저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웨이트는 웨이트는 사용할 때가 좀 있는데 이게 언제냐면 면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서피스 쪽에 있지만 이 점을 잡고 웨이트를 늘려주면 좀 더 타이트하게 위로 붙는 걸 볼 수가 있죠. 제어점에 가까이.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끌기 모드 저는 기본으로만 사용해서 크게 모르겠네요. 그리고 UVN 이동 중요합니다. 자, 아까와 같은 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U 방향은 X축, V 방향은 Y축이라고 했죠. 자, 표시를 빨간색, 파란색, 그러니까 초록색 이렇게 같은 표시를 주었는데요. 기본 이 축의 표시랑 같이 표시를 해놨는데 U 방향을 치면 U 방향으로 이동했죠. 네, 마찬가지로 V 방향도 V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N 방향은 무엇이냐? 이 면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유의 방향에 맞게끔 방향 분석을 쳐주시면 이렇게 방향이 나오는데 그 방향에 따라서 점이 가지는 그 서피스의 점이 가지는 방향에 맞게 움직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복잡한데 그냥 이 면이 가지는 방향
이 면의 점이 가지는 방향에 맞게 움직인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이 가지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이 점이 가지는 방향이 있겠죠. 점을 추가를 하더라도 다시 이 점이 가지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면이 예를 들어서 이 간격을 띄운다라고 했을 때 이 방향이 보이시죠? 이렇게 둥글려지면서 이 둥글려지면서 수직 방향이 항상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뀌는 수직 방향대로 이동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거를 법선이라고도 하는데 복잡한 개념보다도 그냥 몇 번 사용하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체득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해주는데 또 기타 옵션에 대칭이라는 것이 있죠. 대칭을 누르고 이동해 주시면 네, 대칭으로 이동을 해주시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런 식으로 한 번씩 눌러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점 표시는 나머지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피스 간격 띄우기 중요하고 자주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옵션 창을 꼭 잘 봐주세요. 자, 솔리드 예라고 했을 때 솔리드는 입체를 나타냅니다. 예라고 하고 일단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서피스가 간격이 띄워주면서 입체가 형성이 됐죠. 그런데 솔리드를 아니오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서피스만 따로 떨어지게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서피스의 간격 띄우기고 느슨하게 얘를 눌러줬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같은 개수의 점을 가진 서피스가 간격을 띄워주면서 나타나게 되고요. 느슨하게를 아니오로 해주시면 그냥 최대한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간격이 띄워지나 지어점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서피스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하실 수 있고 모두 반전하면 방향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약자 따서 눌러주시면 똑같이 이 옵션들 선택해 주실 수가 있고 모서리를 모나게 할 건지 둥글게 할 건지 솔리드를 했을 때 나타나는 정도를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변 띄우기는 여기서 가변 간격 띄우기란 아까 가변 필렛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쪽만 늘리고 줄이고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간격 띄우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옵션을 잘 봐주셔야 하는데 사실 저도 이거는 많이 안 쓰는 툴이라서 오랜만에 만져보는 것 같네요. 핸들 추가 핸들 추가는 뭐든지 간에 조정하는 부분을 늘려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이거는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아서 상관이 없고요. 핸들을 이렇게 추가하면은
면이 또 가변으로 변하는데 이런 모양이, 특이한 모양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응용하면 멋진 툴이 되겠어요. 그러나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서피스 접선 방향 설정 몰라요. 일단 다 넘어가고 표시된 것만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서피스를 하나를 또 이렇게 이동시켜 보고, 자, 서피스 병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병합할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서피스와 요 서피스를 같이 붙여 놓도록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병합이 진행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옵션 툴을 잘 봐주세요. 매끄럽게 아니오를 누르면 이렇게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직선이면 직선 그대로를 유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면이 형성이 되나, 이렇게 점이 합쳐져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편집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매듭점을 제거해 주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매듭점이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있을 경우에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지, 네, 그렇지 않고서는 또 그 서피스를 병합시키는 의미가, 매끄럽게를 아니오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매끄럽게를 예로 해주시면 자동으로 부드럽게 잡아준다는 거, 말 그대로 매끄럽게 해준다는 거, 그리고 옵션으로 둥근 정도를 선택해 주실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서피스 병합 넘어가고, 서피스 연결, 이것도 일단은 이렇게 연결한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넘어가시고요. 예. 대칭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대칭은 서피스 대칭이 있고 커브도 대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미러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반대로 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대칭을 하게 되면 어떠한가? 대칭이라는 기능을 저희가 언제 쓰냐면, 하트를 만들 때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따로 이거는 하트 만들기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서피스 사이는 말 그대로 서피스 사이에 서피스를 만드는 거고, 서피스 재생성 중요한 개념이니 잘 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서피스 재생성이라고 돼 있지만 제어점도 똑같이 재생성 눌러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U 방향, V 방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네, 차수라는 것도 변경을 해줘서 저희가 1차수 같은 경우에는 직선, 2차수 같은 경우에는 곡선이긴 하나, 네, 곡선이긴 하지만 이 호에 가까운 곡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3차수부터 좀 더 부드러운, 그리고 점을 3개를 가진 이 점을 사이의 점이 2개 이상인, 예.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좀 더 부드러운, 좀 더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부드러운 곡면을 만들 수 있는 차수다. 3차수가. 2차수는 호에 가까운 편집을 가능하게 해주는, 호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호 그리기 툴이 있는데, 이 호에 가까운, 호도 2차수거든요. 네, 이런 곡면, 곡선을 그려줄 수 있는 차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차수에 관해서는 또 제가 따로 강의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그렇고 처음에 많이 헷갈렸던 개념이었던 것 같아서 뭐 전문적이지 않은 단순한 개념으로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강의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U 방향의 점 개수, V 방향의 점 개수를 바꿔주실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수도 변경해서 부드러운 정도와 딱딱한 정도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수 하니까 뾰족하게 되었죠. 서피스 재생성, 서피스 UV 재생성이란 방향을 한 가지 방향만 지정해서 점 개수를 바꿔줄 수 있는 거고요. 원래 개체를 삭제해 줄 수가 있고 유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균형, 여기서는 균일만 사용했었던 것 같고, 나머지들은 사용하시고 싶으면 눌러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레이어 할 건지 아닌지, 이거는 아니오로 하고 진행을 했는데 크게 건드리시지 않아도 되고, 네, 다시 트림 예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주실 수도 있겠죠. 보고 이렇게, 네,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직관적으로 그냥 느끼면서 지나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강의를 진행해 보니까 툴이 많아가지고 설명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지금 얼마가 걸렸나? 30분? 서피스 도구 안에 이렇게 툴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툴이 많아서 넘어갈 것들에 대해서 넘어가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뭐 하루아침에 다 배우시기는 원래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오늘은 그러면 간단하게 서피스 요 생성 부분까지만 간단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차수에 관해서 차수 변경을 진행해 주실 수 있는데 몇 차수로 바꿔줄 것이냐 이 옵션 창에 나오고 2차수다 2차수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면 둘 다 2차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1차수의 개념으로 진행이 된 상태에서 바뀐 거여서 꼬인 점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뀌기 이전의 것으로 다시 진행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돌아왔네요. 차수를 변경해 줄 수 있다. 방향별로. 그리고 트림된 서피스 수축이란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커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줬다고 해도 제어점은 그대로죠. 저희가 이 제어점을 타이트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서피스 수축입니다. 자, 서피스 자, 오른쪽 클릭하셔서 서피스를 가장자리까지 수축 눌러주실게요. 그러면 가장자리 부분에 딱 맞게 다시 수축이 되었죠. 제어점이. 그러면 좀 더 타이트하게 잘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제어점을. 그리고 균일화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점을 균일화하게 주는 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점을 막 추가했다라고 했을 때 눌러주시면 좀 더 균일한 면을 갖게끔 당겨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편집을 할 때 좀 더 유용하게 좀 더 예쁘고 곡률적인 그런 느낌의 편집을 하기 위해서 눌러주실 때가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닫힌 서피스 힘 조정 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 곳이 닫혀있는 서피스에 대해서 저희가 심이라는 것이 생겨요. 맞닿은 지점이 어떤 중심점 할 때 그런 심이라고 연필 심 할 때 심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심점을 저희가 옮겨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옮겨 주실 수 있는 툴이 닫힌 서피스 심 조정이고 요거는 사실 잘 안 써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반지를 하게 될 때 저희가 서피스 전개를 많이 사용하고 서피스 전개라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지만 표현을 하자면 개인적으로 이 전개 가능한 서피스보다도 스매시라는 툴을 많이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스매시한 서피스를 향해서 이 둥글게
돼 있는 서피스에 다시 올려주는 형식의 작업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또 이름을 편집을 해놨는데 보시면 길가에 고양이가 이게 잔인하게 깔려 죽어 있어요. 아니 실제로 아이콘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잔인한 아이콘이고 끔찍하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이런 체크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